안녕하세요. 오늘은 큐빅 크리에이터 3 버전의 출력에서 상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게요. 프린트 테스트용 파일입니다. 여기 배 앞쪽에 이러한 곡선의 각도나 배 안쪽에 이런 지붕이 서포트 없이 잘 프린트 되는지 프린트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스트용 모델입니다. 싱기버스에서 테스트라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이러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출력에서 상세 설정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필라멘트의 재료를 선택해 줍니다. ABS, PETG, PLA, TPU가 있고요. 여기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ABS, PETG, PLA, TPU 4가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ABS와 PLA입니다. PETG는 출력할 때 좀 불안정하게 출력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TPU는 후가공하기 어려워서 서포트가 없는 모델링에서만 사용합니다. 재료를 ABS로 선택을 하면 ABS에 맞는 온도, 적정 온도 값이 밑에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LA를 선택하면 이렇게 온도 값이 바뀌죠. 각 재료에 따른 온도 값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ABS 선택을 했고요. 플로우는 압출량을 말합니다. 보통 100%로 두고요. 온도는 토출봉 온도, 노즐의 온도가 240도, 바닥의 온도, 베드의 온도가 115도, 챔버 온도는 박스 형태의 그 안쪽의 내부의 온도가 45도를 말합니다. 레이어 높이는 품질을 결정하는데요. 0.1부터 0.5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0.1이면 고품질로 설정이 되고요. 0.2면 보통의 품질로 프린팅이 됩니다. 보통 0.2로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섬세하게 프린팅을 하고 싶다 하시면 0.1로 두시면 됩니다. 외벽의 두께는 0.4에서 125로 되어 있는데요. 0.4는 노즐의 직경과 같기 때문에 1.2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외벽이 3번 쌓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이렇게 외벽이 라인이 하나일 때는 0.4가 될 거고요. 외벽의 라인이 2개일 때는 0.8로 되겠죠. 외벽이 3개일 때는 1.2로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0.4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첫 레이어의 두께는 두껍게 프린팅이 됩니다. 자, 제가 빈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쪽 부분에 글씨가 뜹니다.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댄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 출력물을 제외한 모델의 첫 번째 레이어의 높이, 프린터 바닥과 잘 붙게 하기 위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하부 잘라내기는 안 쓰셔도 되고요. 나선형 출력은 이렇게 동그란 원형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말하고요. 원기둥이나 컵과 같은 그러한 모델을 출력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채우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설명을 읽어보시고요. 굳이 윗면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으면 채우기 사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레이어 변경점 뭉침 현상 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레이어의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필라멘트가 뭉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보통 레이어의 시작점을 층마다 좀 분산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레이어 시작 위치도 제어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동 시 Z축 띄우기는 노즐이 한 층을 쌓고 이동할 때 그 다음 층으로 이동할 때 Z축으로 올라가서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쌓여있던 출력물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식 Z축 띄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우기는 내부 밀도, 내부를 채우는 정도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출력물이 겉면이 있으면, 육면체가 있으면 내부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채우기 15%, 30%, 100%인 경우의 이미지인데요. 내부 채움이 퍼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단한 그런 출력물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고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외벽만 사용할 경우에, 특별히 내부가 단단하지 않아도 되는 모형일 경우에는 내부 채움 10에서 15% 정도 하셔도 좋습니다. 부품이나 무게를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내부 채움 4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윗면 채우기 레이어 수는 6층으로 합니다. 이런 곳에서 처음에 한 2층만 이렇게 쌓게 되면은 여기에 인필 부분에서 뚫려 있는 부분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6칸 정도 채워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밑면 채우기 레이어 수는 바닥면을 채울 때는 안정적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3개 정도 썼습니다. 외벽과 겹치는 정도를 인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5%로 둡니다. 외벽과 채우는 정도를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외벽이 있고 안에 내부 채우는 부분에 이 선이 겹치는 정도를 말합니다. 15% 정도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첫 레이어 채우기 종류는 형태를 말하고요. 라인 형식으로 할 것인지 동심원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지지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45도 각도 이상으로 모델링 형태가 꺾여 있으면 지지대 없이 출력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대를 생성해 주고요. 여기서 보시면 90도에서 45도 이내로 이러한 완만한 경사의 출력물일 경우에는 굳이 지지대가 없어도 출력이 잘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45도 이상 꺾여 있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지지대가 없으면 이 모형의 T자에 튀어나온 부분을 필라멘트로 쌓을 때 밑부분에 받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45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 지지대를 둡니다. 자, 선택적 부위는 지지대를 쌓을 때 출력물 위에는 지지대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모든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쌓을 때 출력물 위에도 서포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각각 설정하셔서 슬라이싱 모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지대 밀도는 15%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네, 조형물 XY 띄운 간격, 지지대와 조형물과의 간격을 말합니다. 각도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원통형의 모델링이 있다면 그 모델링으로부터 가지가 만약에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지의 각도가 수직 부분에서 몸통에서 65도 이상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지지대를 두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50도 하면 50도 이상 기울어졌을 때는 지지대를 두겠다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적용 각도를 잘 설정해 주시고요. 바닥 보조물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브림, 스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번에는 브림 체크해 볼게요.
프림 체크하면 한 층만 모형의 주변을 잡아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선의 개수는 모형 주변으로 20개의 레이어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 리트랙션은 노즐이 이동할 때 노즐 사이에서 필라멘트가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뒤로 당겨주는 그러한 기능을 말합니다. 리트랙션 사용하시고요. 출력 속도는 지지대 출력 속도와 이동 속도는 출력물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100으로 합니다. 안쪽 벽 출력 속도도 겉면이 아니라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출력 속도를 80으로 합니다. 바깥 벽 출력 속도는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0으로 속도를 낮춰서 프린팅합니다. 첫 레이어의 출력 속도는 더욱더 낮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레이어가 프린트물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첫 레이어가 바닥에 잘 안착이 되어야만 그 다음 층을 잘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레이어의 출력 속도를 이렇게 낮춰주고요. 더 낮춰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우기 속도는 80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안쪽에 인필 부분도 출력의 품질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높입니다. 리트랙션 속도 40으로 두고요. 모델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면이 터져 있거나 그랬을 때 구멍 메우기나 미세한 구멍 메우기를 통해서 모델링이 잘못된 것을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조형 냉각은 크게 변경할 것은 없습니다. 펜 작동 시작 높이는 0.5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첫 칸은 베드에 안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빠르게 냉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0.5mm부터 펜을 작동하고요. 최소 속도 50%, 최대 속도 10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레이어 작업 시간은 레이어 한 층을 만드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에 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거나 너무 프린트물이 많이 과열돼서 녹아 있다면 최소 레이어 작업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이것을 끌 텐데요. 자, 지지대 범위가 선택적 부위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닥물의 보조물의 종류가 프림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끌게요. 그 다음에 모델링을 슬레이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 하면은 지금 이 바닥 부분에 바닥 보조물로 한 층만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층만 제가 레이어를 1층으로 두고 그 다음에 방향키로 한 층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출력물이 쌓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지대에서 선택적 부위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럼 이번에는 지지대의 범위를 모든 부위로 하고 다시 슬라이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정 값을 바꾸면 슬라이싱이 다시 처음부터 되죠. 자, 모든 부위로 했더니 이렇게 배 안쪽 부분에 지지대가 생겼습니다. 선택적 부위는 바닥 부분에서부터만 지지대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모든 부위는 이렇게 출력물의 바닥 위에서도 출력물 안쪽에서도 지지대가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력에서 다시 한번 선택적 부위를 했고요. 적용 각도를 이번에는 45도, 종류를 스커트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껐고요. 출력 경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지대의 적용 각도를 낮췄더니 이 부분에서 지지대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으로 했을 때 한 층이 쌓였었죠. 이번에는 스커트의 경우입니다. 스커트는 출력물의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이러한 출력물이 출력되는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이러한 스커트도 처음에 어느 정도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안정적으로 토출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류를 레프트로 하고 적용 각도를 5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출력 경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각도가 50보다 수직에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정도가 50도보다는 적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50도로만 했을 때도 여기에서는 서포트가 생성되지가 않죠. 자, 라프트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레이어를 섭층으로 옮겼고요. 라프트는 이렇게 바닥에 면적을 층을 4겹 정도 이렇게 쌓아서 바닥 부분에 모델이 잘 안착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싱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싱을 하셨으면 왼쪽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출력 예상 시간 1시간 31분, 재료 소비량 4.91m, 그 다음에 12.28g을 사용한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누르시고 G코드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